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5장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립이 뭔지에 대해 설명을 할 겁니다. QR코드는 164페이지에 찍혀 있을 텐데 165페이지에 있는 폴리선에 관한 내용과 순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개별적인 내용이라 순서 상관없이 설명하는 내용만 한번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외워두실 필요도 없을 거예요. 자, 오토캐드에서 뭔가 객체를 선택하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으로 강조되어 표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그립이라고 불러요. 정식 명칭은 멀티펑셔널 그립, 한글로는 다기능 그립이라고 하는데 길면 부르기 귀찮으니까 그냥 그립이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리고 형상들에 이런 그립이 표시되는 데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름도 멀티펑셔널, 다기능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많은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는 건 짐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립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객체를 편집하는 기능을 굉장히 쉽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객체마다 그립이 표시되는 게 다르고 그리고 그 표시되는 그림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도 달라서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요. 책에서는 이 그립들 중에 유용하다, 알아두면 정말 편하다 싶은 건 그때그때마다 설명하고 있지만 뒤의 내용을 원활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에서 개략적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도면에는 선, 폴리선, 원, 호, 그리고 두 개의 해치. 이 두 개의 해치는 유형이 달라요. 그리고 그래서 표시되는 그립도 다른 겁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미 영상이 게시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수, 마지막으로 블록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들이 작성되어 있을 때 선택을 하면 그립이 화면에 표시되죠. 그리고 이 그립은 각 유형마다 표시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의 경우 양 끝점과 중간점, 폴리선의 경우 각 세그먼트의 정점과 그리고 그 세그먼트의 중간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원의 경우엔 중심점과 4분점이라고 부르는 0도, 90도, 180도, 270도 이 위치에 그립이 표시되고 호는 중심점 그리고 양 끝점, 중간점 이렇게 표시됩니다. 해치의 경우엔 연관이 되어 있는 건 가운데 요 점 한 개만 표시가 될 거고 연관이 끊어지면 외형에 이렇게 그립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해치는 경계선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에 있는 건 경계선과 연결이 끊겼다는 뜻입니다. 자, 치수를 선택해보면 양 끝점 그리고 화살촉의 양 끝점, 문자 이렇게 5개가 표시가 될 거고 블록은 삽입의 기준점이 되는 요 위치에 한 개만 표시가 될 거예요. 객체의 유형마다 그립이 표시되는 위치가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도 있죠. 그 뜻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다르다는 뜻인데 사실 이 그립을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에는 공통 기능과 개별 기능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개별 기능 같은 경우엔 그립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팝업으로 이렇게 표시됩니다. 물론 아무데나 모든 그립에 다 표시되는 건 아니고요. 사용할 수 있는 개별적인 기능이 있을 때에만 팝업 메뉴가 표시돼요. 그 뜻은 개별적인 기능이 없는 그립도 있다는 뜻입니다. 개별 기능이 없는 그립일 경우 그립만 이렇게 강조되고 별도의 메시지는 표시되지 않아요. 자, 일단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립을 사용해서 객체를 편집할 때는 그립을 선택해야 해요. 그립을 선택할 땐 영역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역으로 선택을 하면 객체를 선택하는 건지 혹은 그립을 선택하는 건지 컴퓨터가 판단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영역으로 그립을 선택할 수는 없고요. 편집할 그립을 마우스로 콕 집어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근데 이때 한 번에 한 개의 그립만 편집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키보드의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그립을 클릭하면 그립의 색깔이 바뀌게 됩니다. 자, 다시 요렇게 여러 개의 객체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여러 개의 그립을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렇게 한 번에 선택된 그립을 한 번에 편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립을 선택하는 방법은 직접 클릭한다 혹은 Shift를 눌러서
여러 개의 그립을 순차적으로 선택한다. 그리고 선택된 그립을 뺄 때에는 다시 한번 Shift를 눌러서 클릭하면 선택에서 빠집니다. 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될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되는 그립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했죠? 그립을 클릭해서 편집을 하려고 하면 명령행에 신축이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겁니다. 어떤 그립을 클릭하더라도 처음엔 신축이라고 표시가 될 거예요. 어디를 클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신축이에요. 제가 이번 챕터에서 설명할 기능들 중에 신축이라는 기능도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리본 메뉴에서는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한글로는 신축, 영어로는 스트레치, 그리고 S라는 단축 명령어로도 사용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선택한 정점의 좌표를 편집하는 기능이에요. 신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영상에서 추가로 설명을 할 거니까 그냥 그립을 선택하면 그 선택한 그립의 좌표를 편집할 수 있구나. 요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편집할 때 그냥 편집하는 게 아니죠. 선을 그릴 때, 이동시킬 때, 복사할 때, 기타 등등 지금까지 사용했던 모든 기능과 마찬가지로 방향과 거리 이런 걸 지정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렇게나 클릭해서 편집을 하면 도면이 아니라 그림일 뿐이니까 정확한 각도, 정확한 거리 요걸 지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마우스 커서 옆에 메시지가 표시되는데 이때 좌표를 설명할 때 제가 설명했듯이 탭을 눌러서 바꿔가며 편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형상은 이해하기 힘드니까 선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처음에는 제가 지정한 방향으로 거리를 이렇게 입력해서 바꿔줄 수 있도록 메뉴가 표시되죠. 근데 탭을 누르면 전체 길이를 편집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번 탭을 누르면 각도를 편집할 수 있으며 한 번 더 탭을 누르면 반대쪽 각도 그리고 또 탭을 누르면 거리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객체마다 클립한 정점의 위치마다 표시되는 건 다르긴 하지만 이런저런 값들로 변경해서 본인이 직접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각 그림마다 탭을 몇 번 눌러야 어떤 값을 편집할 수 있는지 이걸 머릿속에 외워두긴 너무 힘드니까 자주 사용되진 않고 그 대신 클릭해서 특정 객체의 특정 지점으로 이렇게 객체 스냅을 사용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디테일한 거 이런 것까지 기억해 두실 필요는 없을 거고요. 좀 더 설명을 이어가자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처음에는 신축이 무조건 실행됩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의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Move, 이동이란 기능이 실행되고 한 번 더 누르면 회전, 한 번 더 누르면 축척, 스케일이라는 기능이 실행돼요. 그리고 또 한 번 누르면 대칭, 미러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고 한 번 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다시 신축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이동시키고 싶을 때 Move, 이 기능을 실행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립으로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서 이동시켜도 된다는 뜻이죠. 공통적으로 실행되는 기능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신축, 한번 누르면 이동, 한번 누르면 회전, 한번 누르면 축척, 또 한 번 더 누르면 대칭,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신축.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공통적인 기능을 순환해 가며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생각보다 유용해요. 제가 앞의 영상에서도 여러 번 설명했지만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은 단순한 기능을 반복해서 여러 번 실행할 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각 상황마다 실행하기 편한 걸 잘 익혀두면 작업하는 속도는 훨씬 빨라진다는 뜻이죠. 그립을 사용할 경우 상당히 많으니까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옵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 정도는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실행되는 기능이 있는 반면 개별적으로 실행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선을 선택을 했다면 선의 중간점에서는 개별 기능이 없어서 아무런 것도 표시되지 않지만 끝점에서는 길이 조정과 신축이란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이 조정을 선택하면 얼만큼 길이를 늘리겠다, 1000만큼 늘리겠다, 또는 전체 길이가 3000이 되도록 편집하겠다. 이런 작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길이를 조절하는 기능은 lengthen이라는 별도의 기능이 있긴 하지만 같은 기능이라도 때때로는
요렇게 그립을 사용하는 게 더 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각 그립마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은 이렇게 그립 위에 마우스 커서를 잠깐 올려두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볼리선의 끝점의 경우엔 정점 연장, 요런 기능이 2025 버전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요 정점 연장은 최근에 추가된 기능이라서 사용하는 버전이 낮으면 요것까진 표시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 점은 인지하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 외에도 치수, 특히나 치수는 구간별로 연속해서 작성할 일이 많은데, 그럴 때에 치수 기입 계속하기, 요 기능을 사용하면 직선 구간의 구간별 치수를 빠르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치수 설명할 때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지점마다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으면 마우스 커서 옆에서 메뉴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기능을 꼭 메뉴를 통해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립을 한번 클릭하면 편집하는 기능이 실행되죠. 이때 마우스 커서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신축점 지정 또는 다음과 같이 순환하려면 컨트롤 누름이라고 이렇게 아주 엉망으로 번역된 메시지가 표시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공통적인 기능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컨트롤을 누르면 각 그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기능을 순환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보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폴리선에서 세그먼트의 중간점을 살펴보면 신축, 정점 추가, 호로 변환,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신축은 이 세그먼트에 할당되어 있는 좌표를 바꾸는 거니까 양쪽 끝 정점의 좌표를 바꾸는 기능이고, 여기에서 컨트롤을 한번 누르면 정점을 추가한다, 즉 세그먼트가 추가된다, 이런 기능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정점 제거를 통해서 추가한 정점을 제거할 수도 있고요. 혹은 호로 변환을 통해서 세그먼트를 호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기능을 팝업 메뉴로 사용을 할 수도 있지만, 클릭한 뒤에 컨트롤을 눌러서 순환해 가며 사용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보셨다시피 컨트롤로 순환해 가며 사용하는 건 인터페이스가 그렇게 직관적이진 않아서 어떤 기능이 실행 중인지를 확인하려면 명령행을 반드시 쳐다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귀찮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팝업 메뉴를 활용해서 추가적인 기능을 사용하는 걸 훨씬 추천하긴 합니다. 요 정도까지 알아두면 그립을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할 내용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164페이지 05-1번 그립으로 계단폭 수정하는 3가지 방법, 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